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은 외국인 기관 공매도 수요 폭발했나?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아침에 올려드렸던 영상, 요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게 환율이었죠, 환율. 환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매도의 배경에 환율도 있는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환율도 좀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공매도를 이야기하면서 환율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오늘 이야기하는 환율과 관련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영상에서는 약간 1차원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했다면 오늘 2차 뭐 3차 약간 입체적인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공매도랑 연결해서 이야기할 거라는 건데 하여튼 공매도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선 보시면 공매도 어제 뭐 기사로 좀 확인을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어제 공매도가 이렇게 발생했다고 해요. 지금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에서 4,410억, 그리고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뭐 이렇게 공매도가 좀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외국인이 3,400억, 그 다음에 기관이 940억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전체 시장 매도 금액은 이렇게 된다. 딱 느낌이 오시죠? 대충 생각해봐도, 대충 계산해도 50% 넘어갈 것 같고, 자세히 계산하면 뭐 하여튼 50% 넘고 더 되는 부분이긴 한데, 자, 그러면 어제 매도한 금액의 상당수가 공매도였다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제, 공매도를 좀 친 다음에 본인들 매도 물량까지 투척을 하면서, 시장을 좀 하방에 압력을 많이 넣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좀 미증시의 움직임에 따라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으면서 지수를 조금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기회다 싶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열심히 밑으로 하방 베팅을 좀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금액 자체가 보시면 굉장히 뭐 이런 때에 비하면 금액 자체가 뭐 크진 않아요. 물론 평소에 요런 부분 이런 데에 비하면 또 크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약간 상대적인 거니까 요때에 비하면은 뭐 절대적으로 작다라고 할 수가 있긴 한데, 하여튼 어쨌든 여 가운데서 공매도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하방 압력을 넣고 있는 외국인 기관이고, 지금 뭐 미 증시도 지난 밤 사이 하락이 나왔는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또 추가로 아시아 증시에 대한 부분도 서로 상관하면서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포지션을 잡는데 외국인 기관이 하여튼 그래서 지금 뭐 대만 증시가 뭐 전 세계 증시를 흔들 전 세계 증시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를 생각을 해보긴 해야겠지만, 지금 대만 증시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인데 또 오늘 어떠한 액션을 보여줄지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또 공매도 친 부분에 있어서 일부 쇼커버링 들어오면서 증시에 방어를 해주는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어제만큼은 공매도가 굉장히 금액 대비 굉장히 폭발을 했던 부분이고, 수요가 추가적인 폭발이 나오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뭐 환율이랑 또 연결해서 이야기해 드릴 거라고 했는데, 자 봅시다. 환율이 어제 영상에서는 이제 환율이 이런 식으로 가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환율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외국인이 뭐 어차피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는 어느 증시를 투자를 하든 환율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투자 손익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실제 그런 통계들이 있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 거래가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단기 포지션에 있어서는 환율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부분인데, 지금 이러한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환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출 기업 자체는 좋은데 일단 투자자들 입장에서 우리 수출 기업 자체도 환율로 인해서 수입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긴 해야겠지만, 그런 걸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환율이 올라온다는 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왜냐면 달러로 결국 바꿔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오면 더 많은 이미 원화로 들고 있어서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걸 바꾸는데 달러로 더 많은 돈을 줘야지 달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하여튼 원화 가치가
지금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죠. 환율이 올라온다는 것은 상대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돈을 많이 줘야지 달러를 살 수 있는 거니까 상대적인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하여튼 그런 흐름인데, 그런 걸 예상하고서 외국인의 뭐 단기성 자금이 매도가 미리 더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 딱 봐도 이렇게 지금 하락 추세대를 넘겨놓고 지금 추세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올라오는 상황으로 환율 차트가.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부분이 어제 영상의 이야기였어요. 어제 영상의 이야기였고, 또 약간 1차적인 부분이었다면 오늘 공매도랑 좀 연결해서 이야기해볼게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면 환율이 올라온다는 것은 국내 투자하는 외국인들이 이제 추후에 올라온다는 것, 그리고 올라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 추후 달러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손실이 날 수 있으니까 미리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꺾어서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단순 파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 포지션 잡고 있던 매수 포지션을 매도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방향에 대한 부분에 빠져나감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보면 공매도랑 연결해서 보면 환율이 올라온다, 환율이 올라올 것 같다 라고 봤을 때 외국인이, 자 보세요, 공매도를 칩니다. 환율이 일단 공매도를 쳤어요. 쳐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이게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이미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그러면 공매도를 쳐놓은 거는 이제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갚을 때는 결국에는 원화 소비가 발생할 텐데, 자, 이렇게 올라와요. 환율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다 넘겼다고 칩시다. 칩시다. 근데 내가 공매도를 친 외국인인데, 자, 공매도 쳤으니까 이제 갚아야 되는데, 환율이 많이 올라왔네? 그러면 내가 달러를 조금만 줘도 원화를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거죠.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공매도를 쳐놓고서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하락에 대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도 조금의 달러로도 원화를 살 수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주식을 갚아버리면 차익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갭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올라올수록, 그러니까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외국인의 단기 자금이 뭐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던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와 반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입체적으로 본다면 환율이 올라갈수록 외국인의 공매도 포지션도, 환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공매도의 포지션도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 나중에 이제 올라와가지고 조금의 달러로 원화로 해가지고 갚아버리면 이제 차익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을 좀 중요하게 보자. 물론 공매도로 시작한 영상이었지만 포인트는 어제와 동일하게 좀 환율을 주목해 보자라는 건데, 하여튼 이 환율이 지금 보시면 지금 요렇게 뭐 요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요 상승에 대한 부분이 깨졌다가 지금 하락 추세대를 좀 만들었다가 지금 다시 이게 이 추세대를 돌파하고서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요게 음봉 있죠. 여기 좀 크게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음봉 요걸 제꼈다라는 거. 그래서 제꼈다. 그래서 추가로 여기 지지하고 또 추가로 갈 가능성,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도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율이 조금 오히려 이게 환율이 올라온 건 분명히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건데, 이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잡히고 하는 것은 이제 분기 실적에 이제 발표하고 그러는 거 시차가 분명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거래가 많이 돌아가는 부분은 이제 어차피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고서 들어오는 자금들, 그러니까 장기적인 관점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은 어차피 환율에 대한 물론 해지도 하고 알아서 하고 들어오겠지만, 우리 시장으로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리지만 뭐 환율에 대한 부분이 장기 투자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뭐 여러 가지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러한 자금은 어차피 알아서 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을 크게 흔들고 움직이게 하는 자금은 결국 단기성 자금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싶고, 그렇다면
환율이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 어, 단기성 자금이 계속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던 단기성 자금이 이탈과 또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공매도를 계속적으로 잡아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을 그리고 공매도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억눌렸던 수요까지도 터지면서 발생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어제 뭐 비율적으로는 전체 매도 그 거래 대금 대비해서는 기관이 비율적으로는 공매도를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절대적인 금액에 있어서는 외국인이 압도적이고 외국인이 공매도를 뭐 금액적으로는 더 많이 굴리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뭐 기관도 알 거예요. 이 공매도의 리스크가. 왜냐면 기관은 이 지금 이야기해드린 환율적인 걸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기관 입장에서 원화 가지고 원화를 트레이딩 하는 건데. 근데 외국인은 달러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 환율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공매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더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포지션 아닌가.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특성은 이제 하방 베팅이라는 게 정말 뭐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상방 하방 다 베팅할 수 있으니까 외국인 기관 물론 이제 대주 거래가 조금 더 늘어나서 개인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뭐 양쪽으로 수익 낼 수 있느냐만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아니거든요. 업틱률이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물론 기관과 외국인은 어느 정도 업틱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포지션 잡고 있던 것을 매도를 때려버리면 되니까 여기서 업틱률을 살짝 설명하고 가면 공매도를 칠 때 호가창이 있으면 현재 가격이 예를 들어서 만 원이라고 어떻게 잠깐만 삼성전자 요거 갖고 와서 아이고 안 뜨네요. 어떤 예시를 할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좋을까요? 하여튼 이렇게 판이 있다고 칩시다. 현재 가격이 여기에요. 근데 업틱률이라는 것은 여기 한 호가 위에다가만 매도를 걸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공매도를 할 때 이 밑으로 팔 수 없다. 현재 시장가로 밑으로 내려서 매도를 할 수 없다는 거고 이게 가능하면 사실 업택률이 없고 밑으로 팔 수 있다면 공매도를 계속적으로 그냥 부어버리면 주가는 떨어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이 업택률의 함정이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현재 가격보다 위에다 걸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매도를. 그러면은 이 위에 물량을 누군가 사줘야 돼요. 근데 사준다는 매수세가 등장했다는 것은 상방으로 갈 가능성도 분명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뭐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외국인과 기관 같은 기존에 뭐 이미 해당 종목에 들고 있는 물량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다른 계정으로 해서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 물량이 다 체결됐을 때 이 물량을 부어버려서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도 뭐 그런 부분을 다 면밀히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으며 어쨌든 그럼에도 업틱률을 좀 생각을 해서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공매도도 분명히 공매도가 더 왜냐면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은 그냥 상장 폐지되면 영원이지만 공매도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무한적으로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왜 많이 이렇게 공매도를 활용을 할까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기관과 다르게 많은 금액을 기관과 다르게 활용하는가를 봤을 때는 기관과 다르게 환율적인 걸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외국인의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또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영상에서는 이제 단순히 요 환율을 주목하고 또 이게 환율에 따라서 단기 자금의 이탈을 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늘어날 것을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또 한 단계 나아가서 이 환율이 올라올수록 외국인의 단기성 자금이 기존의 매수 포지션 잡고 있던 자금이 나갈 가능성과 추가로 나가면서 그냥 나갈까요? 그냥 공매도까지 더 치면서 나가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공매도 친 다음에 빠져나가기까지 하면 해당 주가도 하방을 좀 더 많이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환율이 올라온 다음에 달러 갖다가 원화로 바꿔서 요거 매수해서 갚아버리면 차익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지금 환율을 계속적으로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부분에 공매도까지 곁들여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이 환율이 좀 더 안정화되는 국면을 찾아보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현재 뭐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는 요 고점도 넘길 가능성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 좀 근처까지 환율이 올라왔을 때 흐름을 좀 자세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증시가 어떻게, 그리고 요거에 따라서 당연히 외국인들도 움직임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건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체크를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요거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가고, 해당 링크는 제가 운영하는 방인데,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서 여러가지 장중 시황 코멘트라든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